요즘 뉴스에선 20, 30대의 경제난을 많이 다룹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진짜 심각한 건 다른 세대입니다. 2024년 기준 개인 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49%, 50대가 29%를 차지했습니다. 즉, 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후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면 돈도 좀 모았을 텐데 왜 파산이야? 하지만 그 말엔 현실을 모르는 오만이 숨어 있습니다. 5, 60대의 파산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의 파산, 삶의 구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이 세대는 평생을 일에 바쳤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의 톱니바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수입은 사라지고 남은 건 대출, 보증, 의료비, 그리고 고정비입니다. 특히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을 동시에 짊어진 샌드위치 세대, 이들이 바로 오늘의 파산자입니다. 문제는 이 세대가 노후라는 단어를 허락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면 언젠가 괜찮아진다는 믿음으로 버텼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부의 시스템이 이미 바뀌어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저축 아파트 연금의 공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을 만든 세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삶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은 결과입니다. 부의 미라키는 말합니다. 돈이란 양이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열심히 번 돈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결국 사라집니다. 지금 5, 60대의 위기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 삶의 구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썼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경제 설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한 투자, 가족을 위한 보증, 그 모든 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마음에는 허무와 비참함만 남았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통계 속 49%는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여성처럼 여기 40년 동안 단 하루도 신용을 어긴 적이 없는 여성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워온 이혼녀이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신용은 내 목숨줄이야. 가진 게 없으니 이것마저 없으면 난 끝이야. 그렇게 40년을 버텨왔지만 지금 그녀의 이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행 대출도 10%대, 카드로는 16%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계속 옵니다. 전화도 옵니다. 고객님만을 위한 특별 한도 900만 원 추가 가능합니다. 6개월 거치 60개월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이번 달만 특별 금리 적용됩니다. 유혹이라고 쓰고 함정이라고 읽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아니라 늪이라는 걸.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막아야 하니 또다시 그 문자를 열어봅니다.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나도 무섭다. 죽음까지 생각이 간다. 그래서 요즘 파산 신청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법원 문을 두드린다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5, 60대입니다. 한때 가족을 지탱하던 세대가 이제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일부는 기각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갚을 능력이 있다는 판단, 혹은 서류가 부족하다는 형식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류 미비나 혼자 진행한 경우이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면 성공률은 훨씬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부끄러워합니다.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법적으로 파산은 패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시스템은 말합니다. 이자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책임으로 갚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제대로 된 정보입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어떤 길이 나에게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파산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이 있고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유지하고 싶을 때 가능합니다. 3년 동안 분할 상환한 뒤 나머지는 탕감되고 신용 회복도 빠릅니다. 반면 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의 빚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포기해야 하고 신용 회복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만약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기록이 있다면 법원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 진심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정보들은 실제 확인 가능한 공공기관 안내입니다. 영상 시청 후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실제로 다시 일어선 분들도 많습니다. 62세 여성은 8천만 원의 빚으로 절망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상환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반찬 가게를 열고 다시 일어서셨다고 하네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용기 냈던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58세 남성은 사업 실패로 파산을 신청했지만 7년 후 신용을 회복하고 작은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법은 냉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시 시작할 길은 열려 있다는 것. 이건 다른 나라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바로 당신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쓰지 못할까요? 사람은 빚보다 죄책감 때문에 더 무너집니다. 특히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양심적인 사람을 먼저 지치게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살고 싶다는 절박함은 여전히 살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는 단지 돈이 아닙니다. 자기 생을 지킬 힘,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그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진짜 도망은 계속 끌려가는 것이고 진짜 용기는 이제 멈추는 것입니다. 40년 성실의 끝에서 한 여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율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그녀는 파산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을 버텨온 사람에겐 앞으로 40년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되찾는 과정,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일 단 하나. 132번에 전화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